한국증권은 2021년 8조 원대였던 발행어음 잔액을 올해 상반기 17조 3천억대까지 끌어올리며 운용 부문을 강화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현재 국내 증권업계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리테일 시장과 부동산 PF 등 대체 투자 시장의 한계가 명확한 현재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는 결과적으로 운영이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증권가에선 한국증권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반기순이익 1조 원의 벽을 넘으며 증권업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과연 한국증권의 호실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또 글로벌 진출이라는 다음 목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벨에서 짚어봤습니다. 자본시장부 이시훈 기자입니다. 이번 한국증권의 호실적 배경에는 구성원들에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김성환 대표만의 리더십이 깔려 있습니다. 김 대표는 2023년 11월 대표로 선임돼 현재까지 한국증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사업 영역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올해 초 연간 수익 목표를 40%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매주 월요일 새벽 진행되는 임원회의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라는 볼멘 소리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올해 목표했던 약 1조 5천억 원을 반기 만에 돌파한 걸 보면 김 대표의 리더십이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대표의 리더십이 바탕이 된 한국증권은 부문별 고루 분포된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초격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한국증권의 부문별 순영업수익은 리테일이 약 28%, 정통 IB가 약 16%, PF 및 M&A가 약 9%, 운용이 약 47%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수익 하방이 탄탄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은 2021년 8조 원대였던 발행어음 잔액을 올해 상반기 17조 3천억대까지 끌어올리며 운용 부문을 강화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현재 국내 증권업계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리테일 시장과 부동산 PF 등 대체 투자 시장의 한계가 명확한 현재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는 결과적으로 운영이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증권가에선 한국증권이 자체 실적과 지주사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진 대규모 자기자본을 통해 적은 마진으로도 큰 수익을 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행어음이 늘며 자산부채 만기의 미스매치가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발행어음의 만기는 1년 미만인데 반해 이를 통해 투자하는 채권 및 부동산 PF 등 자산의 회수 시기는 이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1년까지 30%를 밑돌던 한국증권의 비매칭 차입 부채 비중은 올해 상반기 36.6%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IMA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 우려가 덜하지만 발행어음 만기 미스매치는 향후에도 한국증권이 관리해야 하는 중요 리스크로 남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잠깐, IMA는 Integrated Managed Account의 약자로 종합투자계좌입니다.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기업대출, 회사채 등 기업금융의 투자에 수익을 내고 원금과 실적 배당을 지급하는 신개념 투자 상품인데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게 특징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투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1위 자리를 굳힌 한국증권은 이제 글로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칼라일 등 글로벌 주요 IB들과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들에게 이들의 금융상품이나 리서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상품을 소개해 국내 리테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IB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국내에선 경험할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업계도 이 같은 접근에 대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실패 위험이 낮은 안전한 방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결과물은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IB와의 협업으로 국내 개인 고객 자산 중 해외 상품 비중이 17%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 현지 법인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14% 넘게 감소하는 등 해외 사업의 외연은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일찍이 해외에 직접 진출한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 해외 법인 순이익이 4배 가까이 늘어난 2252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면에서는 한국증권에 크게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증권 역시 단순 글로벌 IB 상품 중개에 머무르진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현재는 어디까지나 선진 금융시장에 부합하는 실력을 쌓는 과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첫 단계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전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증권이 반기순이익 1조 원이라는 대기록으로 국내 사업 전략을 증명했듯 글로벌에서도 실적을 통해 전략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이시훈이었습니다.